여러분, 2026년에 출산하면 소득 상관없이 최대 3,307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대충 합쳐서 만든 숫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돈 관리하는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 숫자는 늘 다루는 거고 신혼 때는 제가 거의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할 만큼 진짜 독하게 살림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육아 비용 관리하면 되지 하고 꽤 자신만만했었는데요. 이게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상황에 닥쳐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좋다는 육아템은 왜 이렇게 비싸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월급만으로는 방어가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정부 지원금이라도 10원 한 장 다 챙겨야겠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더 찾아보지?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제 직업병을 발동시켰습니다. 복잡한 거 딱 질색하는 제 성격대로 이왕 정리하는 거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랑 2026년 정책 자료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그래서 결국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얼마냐 이 기준으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정리해봤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제대로 챙기셔도 내 생돈 거의 안 쓰고도 육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금융인 엄마의 기준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다만 혜택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은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위주로 알려드리고요. 단위가 큰 대출이나 자산 관련 혜택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볼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두시고 남은 혜택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저랑 챙겨가세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메모장이나 공책 딱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왜냐고요? 오늘은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철저하게 자기 상황에 맞는 금액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릴 때마다 내가 받을 돈을 옆에 적고 계속 더해보세요. 그래야 이 영상 끝날 때쯤 와, 내가 받을 총 금액이 요 정도 되는구나 하고 정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혜택부터 싹 소개해드리고 신청 방법은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고정 댓글에도 남겨두었으니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펜 드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Let's go! 첫 번째는 목돈이 되기 좋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대상은 출생신고를 완료한 모든 아동이고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아기당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입니다. 이건 통장에 현금으로 꽂히는 돈은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 있죠? 거기에 똑같이 바우처 형태로 들어옵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데요. 만약 내 아기가 2026년 1월 15일생이다. 그럼 내년인 2027년 1월 14일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1년 안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유모차 하나 사고 카시트 사고 젖병 몇 개 이런 것만 사도 이 돈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 안 되는 것도 아주 가끔 있긴 한데 웬만한 육아용품 구매에서는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나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아니면 4명인데 이럴 때는 얼마가 나오냐? 이거는 기준만 알면 쉬운데요. 바로 첫째냐 아니면 둘째 이상이냐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퀴즈로 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집에 첫째가 이미 있어요. 근데 이번에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러면 얼마일까요?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씩 나오고 아기 2명을 낳았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2 해서 총 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레벨을 올려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번이 초산, 그러니까 첫 출산인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경우 많이 헷갈리시는데 한 번에 낳았어도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첫째는 200만 원, 뒤에 나온 둘째는 둘째 이상으로 들어가서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만약 첫 출산인데 새 쌍둥이다. 첫째 1명, 그 다음에 둘째 이상 2명이죠. 그래서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정산 들어가 볼게요.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 지금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저는 예시로 가장 많은 케이스인 첫째 아기 1명 기준으로 가볼게요. 일단 200만 원 카운트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자체 출산 지원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진짜 딱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내 지역 이름 플러스 출산지원금.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 출산지원금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자, 서울 기준으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100만 원. 이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미 임신하셨을 때 받았으면은 이거는 못 받는 거고. 저는 늦게 알아서 늦게 신청했어요. 자,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연 10만 원씩. 만 2세까지 총 2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제 다시 정산 들어가 볼게요. 아까 천만 원 이용권 200만 원에 서울 지자체 지원 총 1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해서 190만 원이 더해지네요. 그래서 누적 39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지역 금액으로 검색해서 꼭 누적해두세요. 그리고 좀 구단위 지역에서도 나오는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검색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매달 내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제2 월급, 바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입니다. 먼저 부모급여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대상은 만 0세부터 1세, 즉 0개월부터 23개월까지고요. 그러니까 총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자, 금액 알려드릴게요. 0세 0에서 12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으로 들어오고 1세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모급여가 육아 혜택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계부 쓸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목돈도 좋지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돈들이 정말 육아할 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어린이집을 보내면 여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빠지게 되면서 그 차익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0세 때 보낸다고 치시면 0세 기준 보육료 단가가 대략 56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에서 56만 원 보육료를 빼고 약 44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정확한 금액은 그 해 보육료 단가나 아니면은 몇 세에 보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0세에 12개월 동안 1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총 1200만 원. 1세 12개월 동안 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600만 원. 부모급여는 총 18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아까 누적 금액에 더해 볼까요? 390만 원 더하기 1800만 원. 벌써 누적 2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요. 부모급여도 아기당 지급이에요. 쌍둥이면 0세 기준 월 200만 원, 새 쌍둥이면 월 3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오늘은 설명을 위해 첫째 한 명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다태아 부모님들은 여기서부터 금액이 확 커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만 2세까지 나오죠. 만약 그 이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24개월부터 86개월, 즉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매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누적 계산에서는 일단 제외할게요. 부모급여가 끝나도 가정보육을 집에서 계속한다면 현금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동수당인데요. 이건 부모급여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똑같이 통장으로 월 10만 원씩 꽂힙니다. 2026년 기준 만 8세까지로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8세까지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10만 원씩 8년, 96개월이죠. 그래서 총 960만 원입니다. 자, 다시 누적해볼게요. 아까 2190만 원에 960만 원을 더하면 현재 누적 315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넘었네요. 이것도 역시 아기랑이에요. 쌍둥이면 곱하기 2, 삼둥이면 곱하기 3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부모급여랑 아동수당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를 그냥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직업이다 보니 이 돈이 섞이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기 명의 계좌를 따로 파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별도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증여랑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길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찌긴하게 풀어드릴게요. 진짜 꿀팁입니다. 자, 다음은 출산 직후 체감이 정말 큰 혜택, 바로 산후도우미 지원 비용이에요. 저희 산후조리원 나오면 산후도우미를 쓰게 되잖아요. 그때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분 지원해줘서 자기 부담금을 줄여주고 있어요. 이건 따로 현금으로 받거나 바우처로 들어오는 형태는 아니고 산후도우미 예약할 때 업체에서 알아서 안내해줍니다. 거기서 알아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자기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은 이런 표가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표 보는 법도 쉬워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느 소득 분위에 속하는지, 두 번째, 아기가 몇 명인지, 단태한지 다태한지, 그 다음에 며칠 쓸 건지, 5일, 10일, 15일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적게 받냐 많이 받냐의 차이지 소득이 높아도 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보건소나 정부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두면 내가 어느 소득분위 분류에 속하는지 알려줘요. 예를 들면 1나, 1가군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내가 1주 할지 2주 할지 3주 할지 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제가 경험해본 사람 꿀팁인데 사실 3주까지도 나라에서 지원을 더 해주니까 산후도우미는 처음부터 3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3주 했다가 일이 생겨서 아니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2주로 줄이는 건 가능한데 그 반대로 너무 좋아서 2주 했다가 1주 더 늘리는 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관리사님들이 다음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산후관리사 예약하실 때 일단 3주로 먼저 예약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지원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고소득이라고 치고 3주 한다고 쳐서 약 100만 2,500원이 나오네요. 자, 500원은 빼고 100만 2천원으로 계산해서 자, 누적 3,150만 원 금액에 100만 2천원 계산해서 총 누적은 3,250만 2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출산 유형, 서비스 기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요 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소득 상관없이 조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자, 대상은 만 3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이죠. 그런 영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월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줍니다. 최대 한도 16,000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출생일로부터 3년, 즉 36개월 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동 적용은 아니고요. 신청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전기료가 월 5만 원 정도 넘는다고 하시면 요 최대한도 16,000원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소급이 안 되고 신청 월로부터 딱 적용이 되니까 까먹지 말고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산타임 갑니다. 월 최대 16,000원 요거 다 받는다고 했을 때 36개월을 곱해줄게요. 그래서 57만 6천원이 나옵니다. 누적에 더하면 3,250만 2천원 더하기 57만 6천원 해서 누적은 총 3,307만 8천원입니다. 자,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받는 돈이라기보다 사실 큰 지출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혜택이에요. 바로 이것도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지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아기를 건강하게 낳길 바라지만 요즘 결혼 연령 그리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생각보다 조산이나 저체중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인큐베이터 이런 데 들어가고 하면 정말 병원비가 몇 백부터 몇 천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제도가 우리 가정의 통장을 방어해줍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 2.5kg 이하 저체중아입니다.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쭉 적용이 됩니다. 혜택 같은 경우는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요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거니까 누적 금액에는 넣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금액 다 확인하셨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신청하느냐? 제가 가능하면 가장 추천하는 게 바로 동사무소 가서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저 같은 귀차니즘은 그냥 한번 가서 쫙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할 때 출생 관련 혜택도 전부 같이 신청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묶어서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직접 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결혼 신고하러 갔을 때처럼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뭔가 이름 만들고 아기 등록하러 가는 그 기분도 진짜 묘하거든요. 그걸 한번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가는 것도 귀찮고 몸이 너무 힘들거나 외출이 어렵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거의 다 신청하실 수 있고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로 또 남겨둘게요. 자, 복지로나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자,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딱 있어요. 바로 전기요금 감면이에요. 요거는 따로 한전에 전화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한전 사이버 지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자, 여러분 다들 계산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니까 총 3,307만 8천원 정도가 나오네요. 3천만 원이 넘는 돈. 네, 분명히 큰 돈이죠. 제가 영상 내내 좀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혜택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건 맞지만 육아템 몇 개 사고 막 생활비 좀 보태고 하다 보면 정말 금방 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뭔가 출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이렇게 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나와볼까 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고 끄시면 안 됩니다. 아직 진짜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이렇게 통장에 돈을 채워주는 플러스 혜택이었다면 다음 영상은 나갈 돈을 꽉 막아주는 마이너스 혜택들입니다. 즉 지출을 확 줄여서 돈을 아끼는 혜택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돈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번 3천만 원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력을 지켜줄 육아휴직급여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줄 수억 원대 신생아 특례 대출, 그 외에도 나머지 주택 관련 대출들. 다음 영상은 우리 가정의 자산을 키우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키우는 이런 혜택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꼼꼼하고 돈 되는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